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6년 3회 실기시험부터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의 실기시험 방식이 약간 변경된다는 공지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즉 큐넷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 변경된 공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단 측에서 공지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목적은 항상 거창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해 산업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IT 실무형 평가를 통해서 실무 능력 중심의 자격을 완성하고자 한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시험 자체가 뭔가 그 내용이 바뀌어서 새롭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정보처리 실기시험은 사실상 주관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로 안에 비어진 정답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보기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일반 시험을 치게 되면 객관식이라 하면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보처리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40지 선다형으로 40개의 보기가 있어서 그 보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사실 사지 선다형이나 오지 선다형은 찍기가 되지만 40지 선다형이라면 찍을 수가 없어요. 로또 맞추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관식이었지만 그래도 공단 측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직무 능력, 실무 능력 중심의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사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듯이 40개의 보기 중에서 진짜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찍어서 합격하는 경우가 그래도 단 0. 몇 프로라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고 진짜로 공부한 사람들만 합격시켜야 되겠다. 자, 이런 취지라고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40지 선다형에서 답을 찾아서 그 번호를 마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갈로 안에 정답을 수기로 완전 100% 주관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기재해야 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마킹만 하다가 실제로 기재하려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식대로 정답을 정보처리 실기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과목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답이 i는 i 플러스 1, a는 b보다 크다. 그죠? 자, 이런 형태니까 직접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의만 열심히 들어주셨다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대상 종목 및 변경 시점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실기시험부터 다시 말해서 기사와 산업기사는 1년에 시험이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기사 1회 이후에는 기존 방식으로 시험을 치고 3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주관식으로 그렇게 출제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상설 검정이 매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 이후 시험부터 그렇게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험 시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이 약간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채점위원들이 OMR 카드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킹을 했다면 전자적으로 처리를 가능하겠지만 완전 주관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수기로 채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OCR 카드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수기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산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필체를 날려 쓰거나 또 OCR이 또 오류를 일으켰을 경우에 수기로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율이 조금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그 페이지에 보시면 그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필답형 객관식이었어요. 40개의 답항 보기 중에서 1개의 답을 찾아서 OMR 카드에 마킹하는 방식에서 40개의 답항 보기가 완전히 없어지고요. OMR 카드 마킹 방식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지 내의 기재란에 가장 적합한 답 1개를 여러분이 직접 수기로 기재를 하셔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정답이 i는 i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OCR 카드나 채점위원이 이게 i자인지 뭐 j자인지 구별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i는 i 플러스 1이다. 만약에 정답이 j는 j 플러스 1이라 그러면 반드시 j는 이렇게 조금 길게 이렇게 빼주세요. i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j는 j 플러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씨를 못 써도 상관은 없지만 누가 봐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표기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시험시간 및 출제 기준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시험시간은 현행 기사 3시간, 산업기사 2시간 30분, 기능사 2시간으로 동일하고 2016년도 시험의 출제 기준 역시 우리가 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공단 측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뭐 그 전의 방식이나 뭐 2014년 이후 방식이나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약간의 과목 명칭이 변경됐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새로운 출제 기준을 적용하겠다. 2019년까지. 17년, 18년, 19년 새로운 그 어떤 출제 기준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 치기 직전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시험 내용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식에서 큰 변화 없을 거니까 만약에 어떤 약간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지금처럼 제가 특강을 찍어서 또는 뭐 완전히 변했다. 그럼 전체 강의를 다시 찍어서라도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내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학습만 쭉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변경됐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또 역시 드렸지만 지금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3회 이전의 시험은 이렇게 보기가 있었어요. 답항 보기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답이 3번이 정답인 것 같다. 1번에 3번이 정답인 것 같다. 그럼 여기에다가 3번 이렇게 써주시고 OMR 카드에다가 3번이라고 마킹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여기에다가 보기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답이 J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J 플러스 1이라고 정답을 써주시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변경 출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라고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더니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점은 기존 기출문제가 주관식으로 그대로 출제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출제되어서 다만 답항보기에서 찾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더 쉽게 합격할 수 있겠다. 이거는 사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시험을 한번 쳐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고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해 오셨던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생소하게 이제 갓 필기 합격하셔서 정보처리 실기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아직 공부는 한 개도 안 한 상태다. 자, 이러신 분들은 이거 기존 기출문제 나오면 또 기출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고 합격하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싶은데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다면 기존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 나온다면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죠. 그죠? 아싸 하면서 우리가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공단 측에서도 합격률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출제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2016년 1회 시험은 합격률이 50%까지 올라왔는데 또 2회 시험은 10%까지 떨어졌다. 이 합격률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단 측에서 문제 출제를 평이하게 평준화시켜서 출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 부담감, 압박감이 들겠죠.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 20% 합격선을 유지를 해왔다면, 이번 시험이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당황해서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공단 측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제도가 약간 바뀌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행되거나 그 다음에 시행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상당히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단점은 볼까요? 단점은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중복 답안 논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래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답을 I를 넣었을 때 초기치를 1로 넣었을 때도 가능하지만 초기치를 0으로 넣었을 때도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답이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중복 가답안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공단 측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죠. 그래서 몇 번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답안이 있었을 경우에 둘 다 답을 인정해 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출제위원들이 이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험 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을이고 공단 측이 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따지거나 하기는 사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의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0이 답이 될 수도 있고 1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0이 답이다 그러면 0이 답으로 끝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분석해서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도록 제가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복 답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쪽에서도 공단 측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답항보기 없이 주관식으로 시험지에 직접 기재하는 데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씨를 제대로 날려 써가지고 물론 시험 치러 가셔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급하거나 실수로 날려 써서 글씨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또는 너무 옅에 서서 이렇게 지워진다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정답 처리할 때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연습하실 때도 공부하실 때도 충분히 갖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결론은 제 생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운 좋게 로또처럼 찍어서 되는 경우를 방지해서 직접 분석하여 기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직무 능력에서 이 사람은 진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줘도 된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자질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만약에 제가 정보처리 출제를 하고 관여하는 그 부분의 일을 한다면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시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대1로 딱 앉혀놓고 구술시험을 치든 그죠? 면담을 하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접 해보라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 자격증 자체가 아니면 전 세계 자격증 자체가 채점위원들을 그만큼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데는 사실 공단 측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 주셔서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2016년 3회 실기시험부터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실기시험의 방식이 100% 주관식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렸고요. 자,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 뵙고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의실에서 충분히 강의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